봐봐, 자 우리 하느냐, 우리 저 고대 수시 고대동 교수님, 우리 저 수고해요. 많이 안 들어왔어. 조범 선생님 그런 사람을 내가 제일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있지. 다리가 부셔가지고 수축에서 올라가니까 뒤로 하면 정문에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잠깐 여기 엘리베이터. 아 2층에 있대. 그래. 군대 나갔다가 화장실 가는 길로 해서 갔는지 이제 나갔어.
여기 입장 좀 얘랑 좀 얘. 빨리 앉아 자리 없어. 빨리 앉아 자리 없어. 왜 오셨어요? 아이고, 저기 여기 저 가는 거 보면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회를 시작할 예정인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어. 아, 여자들이었죠? 네, 여자들. 아, 선생님 기억나셨어요. 예. 아, 반갑습니다. 일동 6년 바로 전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축산조봉암 선생님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우려대 명예교수 김용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쇄물이 있으니까 비교적 줄여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이 오셔서 이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대단히 기쁩니다. 이달 31일이면은 우리 죽산 선생님 51주기 추도 날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죽산 선생님에 대한 기념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이 죽산 선생님이 평생에 살아오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60평생을 개인이 자립하고 국가가 독립하여 국민이 등 따숩고 배부르는 세상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 이것이 이 양반의 소신이요 전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인권과 번영이 보장되는 사회에 나눔과 소통이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사회, 민주적인 국지국가, 복지국가, 이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고 적어도 59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적어도 30년이라는 세월이 망우리 차디찬 묘역에서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
적어도 1987년을 전후해서부터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3당 국회 최고위원 할 것 없이 그 시대의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9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이 양반의 소위 사면 복권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하고 끝났지만은 그것은 적어도 죽산의 생각이, 조봉암 선생의 생각이 30년이 지난 후에 국회가 나서서 사면 복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격한 현실에 당면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내놓았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얻었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언제가 됐냐면 200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적어도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이 문제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유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동시에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족은 재심을 지금 법원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마당에 작년이 어떤 해입니까? 선생님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 7월달, 8월달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현직 국회의원이 1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 재심 빨리 해서 좀 빨리 명예 회복하고 모든 것을 재보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명망교수, 사회적인 굉장한 후덕한 분들, 역사를 앞으로 바라보는 분들, 이분들이 또 사인을 했어요. 종교인 전부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 국무총리, 장관, 그리고 고급 공무원, 법조인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결국 재심에 붙여서 빨리 모든 것을 회복해달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사회 각층에서 선생님에 대한 그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소위 이제까지 골수로 죽산을 지켜오던 분들은 망우리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지난날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얘기를 꼽혀왔고 또 때로는 무자비한 정권에 대한 성토도 있었고 그래가면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은 뭐냐 하면 적어도 70년대에서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소위 죽산이 내걸었던 이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평등하게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작년에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한두 사람뿐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체의 국민이 다 나서서 조봉암이가 이제까지 밀고 온 하나의 약속, 신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갔다가
망우리에다가 묻은 사람이 적어도 이거 부활한 겁니다. 무엇이 부활했냐?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철저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그 사상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을 맺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죽산조봉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승만과 나는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이승만은 소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고 나는 다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결국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죽음을 여러분이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해나가자. 그런 얘기로 간단히 요약하면 유언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나는 누구냐 하느냐? 내가 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 신봉자니까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똑같은데 죽는 사람이 따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따르겠냐? 살아서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남아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를 꾸려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로 이 소위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죽산의 사상은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분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산조봉암과 21세기 한국사회 이런 큰 제목을 놓고 박명림, 최백은, 박태균 이분들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죽산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때로는 잘 가려지지 않은 얘기, 때로는 묻혀진 얘기 이런 것들이 보다 만천하에 잘 조명되고 발굴되어서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리고 더 좋은 국가, 아름다운 국가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하며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여기 강연 장소를 여기 택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죽산조봉암 선생이 개인적으로 공생활을 시작한 것은 3.1운동을 시작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 없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서 가장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나라, 국민 그리고 세계 몰랐는데 내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봐도 돈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YMCA 중학부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도 아주 제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여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상재 선생님을 보고 그 양반이 자기 자서전과 똑같은 나의 걸어온 일에다가 그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백발을 휘날리면서 청년들이 의기를 기르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느라고 시면을 경주하여 애쓰시던 모습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재 선생이 부안말 관료서부터 그 다음에 개화운동까지 나중에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서도 소위 좌우합작을 이루는 데까지 엄청난 인물인데 이 양반을 여기서 만나고 또 나중에 대동강 사건이라는 일본 조작된 범죄를 조봉암에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YMCA 사감과 같이 옥고를 치러가지고 엄청난 일을 치른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조봉암, 다시 이제 살아난 조봉암, 그리고 앞으로 젊어질 조봉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 강연회를 이 다른 대답이 오면 협소원감은 있습니다만 역사 깊고 유서 깊은 이 자리를 택해서 첫 번에 테이프를 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강연회를 빛내기 위한 축사가 있는데 정말로 소중하신 어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2대 3대 참의원 10대 국회의원과 전 헌정회 회장이신 송방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금 향년 98세입니다. 백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로 넘어가고 제가 송광영입니다. 아까 소개한 바 같이 98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생전에 조봉암 선생을 따랐고 또 술도 많이 얻어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봉암 선생의 이 얘기를 좀 정난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양반이 진보당을 만든다고 할 때 나는 축사만을 해야 되겠지 같이 진보당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왔느냐? 내가 아는 죽산 조봉암 선생은 그래도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죽산을 만나뵌 것은 제가 2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만났습니다.
저는 2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뭘 했느냐. 연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저는 그때 이광수가 쓴 흙이라는 책에 매료되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계의 눈을 뜨기 시작했고, 나한테 뵌 아이들이 밀어서 국회의원에 나가라고 해서 2대 국회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니 정열만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던 게 나다, 이렇게 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제일 걱정한 것이 뭔거니,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소득이 60불밖에 안 되는데 이 60불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한테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재정분과였습니다. 그래서 코피도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을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9.28 수보 되더라까지는 조봉암 선생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소했고 또 조봉암 같은 거물하고 가까이 하기가 겸연쩍어서 삼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봉암 선생을 가깝게 모신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5.26 정치파동기, 그때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낸 사람들을 국제공산당 사건에 몰아가지고 발을 못쓰게 할 때, 그때부터 조봉암 선생 방에 모여가지고 이 얘기한 것이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을 뵙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봉암 선생은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댁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늘 저희들 불러가지고 술을 같이 했던 분이 조봉암 선생입니다. 그때 술자리에는 윤일중이라든지 김수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같이 했던 걸로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스스럼 없이 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조봉암 선생입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돌아간 공산당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시간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대 때까지는 당선이 되었고 4대 때 낙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통화위원회에도 가 있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 나는 이기붕 씨가 퍽차를 애껴 주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나보고 자기가 지금 자유당을 맡을 때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자유당에 입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7월인가? 그러니까 1959년 7월인가 입당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3.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새어 나오는 얘기가 4월 사전 투표를 한다고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호위하던 경관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 물었더니 딴 얘기 있어서 못 나온다고 다른 경관이 저를 호위를 합니다. 며칠 뒤에 그 나를 호위하던 먼저 경관, 그 경관은 저하고 동네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 보이질 않았느냐 그랬더니 요전번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세느라고 못 와배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정읍 같은 데서는 조봉암 선생이 7할 이상을 얻고 김제에서는 3할밖에 못 얻은 때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신 그 표는 김제에서도 7할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봉암 선생이 나중에 사형되었지만은 그런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조봉암 선생이 있다길래 아마 비명에 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10분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다운 얘기를 하려합니다.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만들 때 나는 진보당은 만들지 마십시오 하는 강하게 구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때 천곡 윤길중도 저 의견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천곡은 진보에 들어갔고 저는 진보당에서 축사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나중에 부의장을 하던 윤재술 씨를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진보당에 간판을 써달라고 해서 진보당 간판은 윤재술 씨가 썼다고 하는 얘기도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 조봉암 선생을 진보당을 하시지 말라냐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때 정권이 조봉암 씨를 그대로 둘 것 같지 않은 염려여서 그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때 이미 나의 경제 이론이 성장이 먼저고 분배가 뒤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렸습니다. 그런데 윤길중 씨가 어떻게 해서 진보당으로 갔느냐, 그것은 윤길중 분이 나보고 내가 너 왜 가느냐고 물을 때 너도 안 가는데 나조차 안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윤길중 씨의 얘기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뒤에 3.15 부정선거가 생기는데 최인규가 어떻게 해서 4월 사전 투표를 했느냐,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봉암 씨 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4월 사전 투표를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봉암 선생은 국민을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불우하게 세상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냥 말하고 악수를 하면은 악수 하나만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그냥만의 이 손끝이 고문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악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의 이런 얘기들이 이미 가신 선생님의 뜻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